원주 36 고1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도현 전도사입니다. 이번 주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 있죠. 개학이 또 미뤄졌습니다. 이제 드디어 여러분을 만나나 싶었는데 아쉽게 또 불발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개학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건강이 더 우선이 돼야 되니까 개인 위생관리 철저하게 하시고 마스크도 꼭 끼고 외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와 함께 즐겁게 수업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력 질주라는 말을 다 아시죠? 그리고 이 말을 우리는 쓰고 있습니다. 자, 전력 질주라는 말을 언제 사용합니까? 여러분 언제 사용하시나요? 여러분 혹시 이 장면 아시나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면 이 장면을 기억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러시아 월드컵 독일과 대한민국과 독일의 경기였습니다. 저희가 정말 예상을 뒤엎고 독일을 이겨버렸는데 이때 우리 손흥민 선수가 정말 빠르게 질주하는 모습을 보고 저희 국민들이 정말 감탄했습니다. 우리 기사에는 50m로 나왔지만 조금 더 긴 거리였어요. 그 거리를 정말 폭풍같이 드리블을 하면서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저희 대한민국 선수들 중에 가장 빠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해외 EPL 리그에서도 손흥민 선수의 스피드라고 하면 단연 최고입니다. 자, 우리는 손흥민 선수를 보면서 정말 전력 질주했다. 와, 진짜 빠르다. 어떻게 저렇게 빠르게 달릴 수가 있지? 라고 감탄하죠. 저도 이 경기를 직접 보면서 정말 목소리가 나갈 정도로 열심히 응원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또 어느 때 전력 질주라는 말을 사용하시나요? 저희 100m 달리기, 저희 체육 시간에 하는 측정할 때 전력 질주를 하시죠? 그걸 또 언제 사용하시나요? 매점 갈 때? 그리고 친구를 때리고 도망칠 때? 네, 우리는 전력 질주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운동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서도 전력 질주라는 말을 사용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자, 우리 전력 질주하는 사람들을 좀 알아볼 텐데요. 학생들도 우리 청소년들도 여러분들도 전력 질주를 합니다. 뭐에 전력 질주를 하나요?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전력 질주를 합니다. 공부 정말 열심히 하죠. 그죠? 이렇게 코로나가 심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제가 전력 질주한 한 학생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친구는 중학교 때 전교 357명 중에 몇 등을 했냐? 335등을 했습니다. 거의 꼴찌 하던 친구였죠. 그죠? 밑에 2명밖에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일반고 진학이 어려웠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선생님들이 잘 해가지고 일반고를 진학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이 되고 나서 이 친구의 성적은 전교 4등으로 올라갑니다. 대단하죠? 어떻게 전교 4등으로 올라갈 수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고3이 되더니 수능에서 3개를 틀리고 서울대를 입학합니다. 와우, 대단하죠? 서울대를 입학해버려요. 그것도 서울대 국어교육학과를 들어갑니다. 대단하죠?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을까요? 얼마나 전력 질주했겠습니까? 자, 이 친구 몇 시간 공부했을까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을까요? 봅시다. 고3 때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공부했어요?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학교 다니면서 수업 시간 빼고 11시간 정도를 공부했대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자, 8시에 등교한다고 칩시다. 그리고 조금 길게 해서 5시에 수업이 마친다고 해보십시다. 자, 그러면 11시간이면 6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 새벽 4시까지 공부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5시간, 4시간 자고 또 학교 가는 겁니다. 그렇게 고3 때 열심히 공부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친구는 물론 11시간 안에는 짜투리 시간도 많이 들어갑니다. 이 친구가 어떻게 공부했냐면 수업 딱 종치고 수업 쉬는 시간이 딱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매점 갔다가 친구들이랑 놀다가 화장실 갔다가 장난치기도 하고 잠깐 나가서 공놀이 하고 이렇게 놀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친구는 어떻게 했느냐? 수업 시간에 딱 종 치면 바로 교무실로 내려가요. 그리고 그 수업 시간에 궁금했던 거 물어보고 그 전에 공부했던 거 궁금한 거 선생님들한테 찾아가서 그 시간도 공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단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살면 힘이 든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힘이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살죠. 왜? 힘드니까. 자, 부모님들의 증언이에요. 이 친구가 얼마나 노력했냐면 진짜 열심히 했어요. 눈에 피가 나도록. 진짜 열심히 했던 겁니다. 이 친구 전교 꼴찌하는 친구였어요. 공부에 공짜도 모르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대한민국 청소년의 현실이에요. 이렇게 열심히 전력 질주하다 보면 이 사진처럼 뻗어버리죠. 그죠? 아, 누가 나 대신 공부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아, 내가 2명이었으면 3명이었으면 좋겠다. 내 분신은 학교 가서 공부하고 나는 집에서 컴퓨터 게임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두 번쯤은 해봤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여러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느낄 법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청소년들 전력 질주합니다. 쉬지를 않아요. 학교 가고 학원 가고 자기 개발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하는 정말 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달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치고 때로는 마음의 병도 얻습니다. 조금 멈추고 싶은데 때로는 안 하고 싶기도 한데 우리 사회가 우리 현실이 멈추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렇죠? 멈추면 큰일 날 것 같이 우리는 막 이야기해요. 공부를 멈추면 혹은 뭔가를 멈추면 사회에서 뒤처지는 것 같고 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자라납니다. 우리는 쉬고 싶은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른이 되면 상황이 변할까요? 아니요,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인생은 마라톤이다. 들어보셨나요? 왜 사람들이 인생은 마라톤이다 라고 할까요? 마라톤이 어떤 게임입니까, 여러분? 길고 천천히 가는 것처럼 느끼는 게임이라서 인생은 마라톤이다 라고 비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라톤은 결코 느리게 가는 게임이 아니에요. 느리게 가는 스포츠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라톤 평균 시속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마라톤 평균 시속은 20km입니다. 약간 가늠이 안 되시죠? 자, 여자 우리 국가대표 마라톤 선수가 마라톤 뛰듯이 100m를 뛰면 100m가 몇 초가 나올까요? 16초가 나온다고 합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예요. 그냥 대부분 조금 둔한 우리 남학생들 혹은 진짜 빠른 여학생들 100m 뛰면 한 14초, 13초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16초면 대단히 빠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80년, 90년을 계속 빠르게 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른이 되면 편할 것 같나요? 지금보다 더 빨리 뛰어야 됩니다. 장난 아니에요. 학생 때가 좋은 겁니다. 자, 이러면 지치기 마련이죠. 전력 질주를 하면 지칩니다. 숨도 가빠지고 체력도 소모되고 많이 힘들어요. 힘든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버티면서 사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끝까지 전력 질주할 수 있는 힘이 우리한테 있으면, 체력이 있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오래 뛰려면 어떻게 됩니까? 힘을 길러야 됩니다. 그죠? 체력을 길러야 돼요. 자, 우리가 인생에서 전력 질주를 계속할 수 있는 그 힘, 어떻게 기를까요?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을 기르는 방법, 제가 한 인물을 소개할 건데요. 박진영이라고 하는 한 청년입니다. 이 친구도 JYP네요. 그죠? 자, 이 청년은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고모댁으로 6살 때 거주로 옮깁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재혼하셔서 새어머니와 살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아버지는 이유도 모르게 교도소로 가셨고, 그리고 계속 새어머니랑 같이 살다가 중3 때 새어머니 집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할머니에게로 가죠.
네, 그래서 할머니가 이 청년을 키우기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할머니와 생활하는 삶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생활비가 모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뭔가 배우지도 못하고 이런 삶을 계속 살았어요. 정 배고프면 이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 불우이웃에서 막 쌀을 막 나눠주는 행사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쌀을 훔칩니다. 몰래 훔쳐와서 막 끼니를 해결하고 이런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삶을 사는 그런 청소년기를 보내요. 그리고 20살이 돼서 돈이 너무 없으니까 이제 막노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공사판에 가서 막노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때 이 친구가 정말 열심히 살다가 턱뼈가 부러지는 큰 사고를 겪게 됩니다. 지금 사진도 보시면 약간 부정교합이죠. 이때 수술을 했었기 때문인데 이 친구가 이제 수술할 돈이 이제 20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 이 친구의 수중에 들어있었던 돈은 50만 원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수술을 못 받을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수술을 받았어요. 네. 정말 힘들게 살아왔던 청년입니다. 근데 이 청년이 병원에 누워있으면서 아무도 나한테 찾아오지 않고 아무도 나한테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으니까 너무 서글펐대요. 그래서 펑펑 울다가 이 친구가 안 되겠다. 나는 이 병원에서 나가는 그 순간 나는 공부를 하리라. 내가 공부로 성공해서 정말 이 가난함과 이 불우한 환경에서 벗어나겠다 결심을 했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년간 정말 전력질주한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2년의 고생 끝에 의대에 합격합니다. 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건 열심히 공부해라가 아니에요. 자, 지금부터 잘 들어보십시오. 이 친구가 2년간 열심히 공부해서 의대에 들어가기 그때 이 친구를 열심히 공부하게끔 만들었던 힘이 생겼습니다. 이때 이 박진영이라고 하는 청년이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는 그 힘, 그 습관이 이 2년간 계속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힘이 무엇이냐면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 여러분, 감사 많이 하시나요? 자, 이 친구가 생활이 어땠냐면 돈을 벌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데도 계속 막노동을 했어요. 하루에 12시간씩. 그리고 남는 시간에 공부를 했던 겁니다. 근데 맨 처음에 여러분 막노동하면 어떤지 아세요? 저도 막노동을 해봤지만 정말 힘이 들어요. 끝나고 집에 오면 뭐 일어날 수가 없어요. 씻을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서. 자, 그런데 10분도 집중하기 힘들지만 이 친구가 막노동하고 나서도 5분, 7분, 10분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느낀 게 뭐냐면 10분만 집중해도 너무나 감사하다. 어느 날 15분을 했어요. 15분을 공부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 그 어느 날 30분을 집중할 수 있게 됐어요. 30분을 집중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다. 그리고 이 친구가 하루에 12시간을 일하고 그 이후에 5시간, 6시간 집중할 수 있는 힘이 길러졌다고 이 방송에서 고백합니다. 근데 그 비법이 바로 감사였다고 하는 것이에요. 네, 이 친구는 감사의 습관이 들어서 자기가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바로 감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이렇게 힘이 있어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힘은요, 과학적으로도 증명됐어요. 보실까요? 자, 스코틀랜드 스털링대 연구진이 15년 5월에 연구를 했습니다. 감사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랬더니 심장병 확률이 감사를 안 하는 사람보다 3분의 1 정도 낮게 측정이 됐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자, 스털링대 연구진이 2012년도 또 연구를 했습니다. 감사를 하는 사람들을 쭉 살펴봤더니 이런 특징들이 있대요. 면역력이 높아지고 숙면을 취할 수 있고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감사의 조건이에요. 지금 딱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코로나19, 코로나19에 이제 직면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면 면역력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업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잠을 못 자는 친구들 있죠? 감사를 하면 숙면을 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학생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 감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낮아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감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계속 전력 질주합니다. 그리고 계속 똑같은 생활을 반복해요. 공부하고 집에 가고 공부하고 게임하고 공부하고 집에 가고. 어떻게 감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 영상들을 많이 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테드라고 하는 영상입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네, 좋은 강연들이 많이 올라오는 그런 채널인데요. 그 테드에서 제가 캡처를 해왔습니다. 자, 어떤 노후한 우리 할아버지 강의자가 이런 말씀을 하시죠. 어떻게 우리 모두가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도 매 순간 감사하는 삶을 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감사를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딱 보면 정말 인생의 모든 것들이 터득한 분 같지 않으신가요? 자, 이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간단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감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멈추세요. 둘러보세요. 그리고 행동하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멈춰서나요? 우리 학생들은 계속 전력 질주만 하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아요. 네. 얼마나 자주 멈춥니까?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전력 질주합니다.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멈추지 않기 때문에 감사의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잠깐 멈추는 거예요. 잠깐 멈추는 거. 여러분, 멈춰도 큰일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멈추면 우리한테 더욱더 가치 있는 일이 생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감사를 찾을 수 있는 연습을 할 수 있게 여러분 도와드릴 거예요. 한번 연습해 봅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한 문장을 가지고 왔는데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 감사의 조건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자, 하루를 마치며 생각해 본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오프라인 계약이 연기되었다.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온 가족들이 집안에서 옹기종기 모여 지낸다. 친구도 만나고 싶고 밖에 나가서 놀고 싶은데 예전 생활이 그립기도 하고 코로나 없는 생활이 얼마나 편했는지 생각하게 된다. 매일 똑같은 생활의 반복, 온라인 강의 밥, 게임 밥, 핸드폰 밥. 저녁에 누우면 오늘 내가 뭐 했나 싶을 정도로 매일 똑같은 생활이다. 지겨운 하루, 드디어 끝, 빨리 자자, 졸리다. 자, 제가 일기 형식으로 하루의 생활을 좀 적어왔는데요. 여기서 감사의 조건 한번 찾아봅시다. 하루를 마치고 우리는 스탑했어요. 그리고 하루를 조금씩 생각해 보면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감사의 조건 한번 찾아볼까요? 저는 이런 감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하루를 마쳤음에 감사하다. 하루를 못 마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갑자기 사고로 어떻게 되면 어떡해. 그죠? 하루를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음에 감사.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음에 감사. 그리고 가족들이 옹기종기 모였대요. 예전에 이렇게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그죠? 근데 가족들이 옹기종기 모인 것에 감사. 그죠? 그리고 친구가 얼마나 귀한지, 일상생활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음에 감사. 그죠? 그리고 오늘도 무사히 잘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 그렇죠. 그리고 밤에 맨날 게임하고 늦게 핸드폰 하려고 잠이 안 오는데 오늘은 졸리대요. 졸려서 감사. 이렇게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감사를 하면 우리가 전력 질주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들 잘 아시죠? 네, 우리 닉 부이치치와 이지선 작가님입니다. 닉 부이치치는 유명하시잖아요. 그죠? 사지가 다 절단되고 본인이 말씀하시길 드럼스틱 같은 발 하나로 살아간다 라고 자기를 설명하셨던 분이고, 우리 이지선 씨는 전도에 3도 이상의 화상을 입으셨던 그런 분입니다. 자, 이분들 공통점이 뭐예요? 감사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병원에 갔을 때 자신의 상황을 봤을 때 정말 죽고 싶었던 적도 있으시대요. 그 안타까운 그 비극적인 그 행동까지 하셨던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그 상황을 벗어났느냐라고 물어보면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상황이 이렇고 내 환경이 이렇게 어렵지만 그래도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내 곁을 지켜주는 누군가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내가 누군가를 볼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말할 수 있음에 감사를 느꼈다라고 하면서 삶의 의미를 계속 동기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유명한 강연자뿐만 아니라 많은 불우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 이들과 똑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친구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정말 멋있는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시죠. 이것이 다 감사의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세대의 영원한 베스트셀러 성경에도 감사하라고 내용이 나와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내 삶에 불평불만을 가진 친구들도 있을 줄 알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불평불만 하는 것도 잠시 멈추고 내 삶에서 감사의 조건을 하루에 하나씩만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감사를 찾으면 내 삶의 모습이 바뀝니다. 내가 삶을 생각하는 내 사고방식도 바뀝니다.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가치 있고 더욱더 보람되고 더욱더 윤택하게 변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감사의 조건 하나씩만 찾아보는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든 이 상황,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인 사정도 있을 것이지만 감사 덕분에 여러분의 삶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도윤 전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